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 화석과 창세기 홍수인데 사실 이번 강의를 통틀어서 이 화석이 가장 아마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그 약간 이론적인 거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 주에 할 거는 제가 상당히 쉽고 재밌습니다. 왜 우리가 이 화석을 공부해야 되냐면은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증거가 화석이라 그러고 창조론자들은 창조의 증거가 화석이라고. 그리고 화석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그러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성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도 제가 화석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녀석에 모기 화석이 있는데 이게 호박이라 그러죠. 자, 우리 노아의 홍수 때 이 화석들이 다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구가 큰 변동이 있을 때 화석이 생겼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홍수설화가 지금 뭐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고조선이라든가 이런 데 다 있어요. 근데 그 공통된 이야기를 보면은 전 세계적인 홍수가 났는데 이 탈출 수단 이 배가 있었죠. 아주 격렬한 힘이 역사했다. 이런 것은 노아 홍수를 겪은 그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의 가족들이 퍼져가면서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또 이제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홍수가 난 것이 많이 있죠. 제가 원주에 갔더니 배 부른 산이 있더라고요. 원주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산 위에서 배를 불렀다 이거예요. 배 부르는 산. 그 다음에 저 강원도 또 동해시에 가면 흥지봉이 있습니다. 그 다 잠겼는데 그 두 개의 봉우리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았다. 여기 제가 이제 구리에도 살았어요. 그 구리에 가면은 배탈고개가 있어요. 배탈고개가 배를 탔다는 거죠. 그 왕수천 일대가 다 홍수가 져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이제 이동했다. 이래가지고 이런 또 그 고개를 지금 교문사거리 가까운데 배탈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적인 홍수 말고 전 지구적인 홍수, 그거는 노아 홍수,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뿐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에 관한 의문들은 어떻게 전 지구에 홍수가 났으면 물이 가득 찼으면 사실 홍수가 아니죠. 홍수는 뭐 어느 강이나 뭐 이런 게 범람하는 걸 말하는데 어, 노아의 그 홍수라는 것은 전 지구의 가장 높은 봉우리까지 잠겼으니까 홍수를 설명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비가 이리 오면 바닷물이 증발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강으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홍수가 나도 바닷물이 올라가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수면이 불을 내려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저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노아의 격변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 홍수라는 말은 이제 그 자연 재방을 넘으면 그 홍수라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창세기 그 격변에 대해서 그럼 있었다 하면 어떻게 노아의 방주가 내리는 데만 동물들이 살지 지금 섬이나 그 대륙이나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어, 오스트랄리아나 이런 데 어떻게 동물이 살았는가? 사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그 전 지구적인 그 격변의 증거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렇다면 옛날에 있었으면 오늘날에도 이 지구를 한번 파괴할 사건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뭐 그때 남미에서 큰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바닷가 좁은 지역이에요. 지난번 일본에도 그렇잖아요. 일본 전체가 후지산이 묻힌 건 아닙니다. 그 바닷가에 묻히고 이게 지금 그렇게 큰 쓰나미가 때도 적은 지역이고 아산이 폭발했다 하더라도 적은 지역이고 근데 지구에 이렇게 큰 사건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홍수의 증거가 있느냐?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적은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전 세계적인 퇴적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프랑스 유럽에 가면 백악기 지층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 바다에 사는 그 생물들이 여기 죽어서 그것들이 화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얕은 물 속에서 따뜻한 물 속에서 이 돌들이 가라앉아 가지고 돌 성분이 가라앉아서 생길 수 있고 그 속에 이제 어떤 생물들이 많이 살면 그것들이 가라앉아서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이 석회암, 석회석 우리도 강원도에 가면은 그 강원도 높은 곳에 석회암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화석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전접충도 들어있고 뭐 필석류 그게 조개, 소라 뭐그 많은 화석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태백산 꼭대기가 언젠가는 물 속에 있었다는 얘기.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가장 큰 산들, 히말라야산, 그다음에 유럽의 알프스산, 미국의 로키 산맥, 남미의 안데산, 전 세계 큰 산맥들은 다 퇴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큰 퇴적암 속에는 수많은 화석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곳이 언젠가는 물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퇴적층이 있다는 말은 물로 뒤엎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지질학적 현상인데 이 지금 스콕 산맥에 바다 화석들이 들었어요. 민물 화석이 아니고. 그럼 언제 지구는 바닷물로 뒤덮였다 이런 얘기. 아니면은 그 물 밑에 생겼다가 그 산맥들이 위로 올라왔다든가. 하여튼간에 물 속에서 화석이 생겼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지구상에 보면은 많은 생물들이 살다가 죽었어요. 대량 멸절이 있었어요. 또 그 층마다 지층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질학을 연구할 수 있겠죠. 미국에 있는 퇴적층, 한국에 있는 퇴적층, 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지층이 전 지구에 분포. 이거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화 홍수의 노화 격변에 이런 거가 그다음에 오늘날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는데 그 계곡의 이 깊이가 1700m쯤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 설악산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설악산 높이가 한 1700m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악산이 그 계곡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 계곡이 생기냐고 요새. 여러분 우리가 이 홍수가 지금 뭐하던 열에 어, V자 계곡을 이루는데 얕아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또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제 대륙의 이동, 바다의 형성 이런 것들 다 오늘날에는 볼 수 없었지만 옛날에 지구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시간을 어, 성경은 노아의 격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게 석탄인데 석탄은 이 생성 원인이 크게 오늘날 과학자들이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원지설이에요. 원지설이 있거나 타지설이 있는데 원지설은 그 어떤 야트막한 늪지대 거기에서 이렇게 나무들이 들이 자라가지고 죽고 자라서 죽고 이렇게 그게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토탄 갈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석탄이 됐다. 이게 이제
원지설입니다. 말하자면 살던 곳에서 화석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 타지설은 이 지역이 원래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한 군데 쌓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화석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주로는 지질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원지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타지설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가지는 창조론자들은 다 괜찮아요. 창조 이론에 의해서 노화 격변설에 의하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 사실은 요거 두 개 다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지설이에요. 그게 늪지설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늪이 있으면, 말하자면 이제 여기 진흙 같은 게 있고 그 밑에는 모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위에는 나무가 있고 밑에는 거기 화석이 있다든가 물 밑에 생물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석탄층이 나오면 뭐만 있으면 안 돼요? 나무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오늘날 그 늪에 누가 삽니까? 잠자리도 살고 그 밑에 미꾸라지도 살고 뭐 이렇게 사니까 같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또 석탄층 밑에는 여기는 이제 그 모래층이라든가 그 밑에 이제 산과 오늘날 늪과 연관된 그런 지층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논 한번 파봤습니까? 논이나 늪지대 파보면 위에 이렇게 어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이제 이런 수는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석탄층 밑에 그런 지층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원지설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노화 홍수설은 이거 뭐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격변에 의해서는 뭐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타지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유설이에요. 이렇게 떠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떠내려왔다면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겨야지 그 나무들이 떠내려오고 이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떠내려와 쌓여가지고 생겼다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 그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창석이 홍수설로 생각하면 뭐 아주 쉬운 얘기가 되죠.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석탄은 뭐냐 이러면 이 나무들이 이런 게 이제 하나 된 거기 때문에 잘 연소하는 거예요. 그런 암석을 우리가 석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마 식물의 유해가 변질되지 않았을까. 주로 이제 이런 순으로 석탄 갈단에서 이제 무연탄까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다이아몬드. 그래서 우리 석유도 양석의 보물이죠. 석유 나오는 나라도 잘 사는데 요새는 또 토류들이 있는 나라가 또 진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죠? 누구는 계속 잘 살고 누구는 못 살면 안 되잖아요. 한 번씩 돌아가면 잘 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석탄층은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석탄층 1m가 생기려면 토탄이 10m가 있어야 돼요. 토탄이라는 건 이제 나무하고 흙하고 섞인 건데 보통 한 10m 있어야지 석탄이 1m 생깁니다. 그러면 토탄층이 이제 30m 생기려고 그러면 이 늪의 두께가 물의 깊이가 30m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논이나 그 이제 그 우리 한국에 있는 늪지대들 가보면 깊이가 뭐 5m도 채 안 되죠. 이렇게 어떤 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뭐 고기도 잡고 하잖아요. 깊어봐야 5m, 10m입니다. 15m도 잘 안 되는데 여기는 포탄이 한 30m씩 됐으니까 그 늪이 30m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 가면 오스트리아에 가면 갈탄층이 150m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지구상에 어제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근데 갈탄층이 150m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흔히 그 설로 늪지설로는 설명하기가 곤란하죠. 그다음에 어느 한 그 석탄 그 분지에 가면은 면적이 18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가 한국이 한 20만 좀 넘으니까 거의 대한민국하고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북한 땅하고 거의 합쳐진 만한 그런 석탄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오늘날 우리가 이런 늪지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석탄증 현상은 우리가 이제 동의를 가져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죠. 이거는 객관설로 설명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석탄증 많잖아요. 강원도, 도계나 장성이나 가면은 많이 납니다. 다음 이제 퇴적층인데 이게 다 물 밑에서 주로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이 지구 표면에 4분의 3이 퇴적층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어, 지구가 물로 뒤덮였다는 얘기죠. 퇴적층에는 화석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화석이라는 게 옛날에 살던 생명들이거든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지구는 지금 사실 공동묘지라고 봐도 되죠. 예, 옛날에 살던 생물들이 다 묻힌 것이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화석들입니다. 근데 그 화석들을 뭐 오늘은 이렇게 이론을 하겠지만 다음 시간, 다음 주에 하는 이틀은 제가 많은 화석들을 보여줄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물고기를 봤더니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뒤틀리고 변형돼 있어요. 어떤 거는 척추가 막 밖에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세계적인 양상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들이 홍수가 났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물고기가 왜 물에 빠져 죽습니까? 물고기들이 화석이 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설 이러면은 사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노아의 격변,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가고 그런 지각 변동이 있어야지 그때 묻혀서 그 고기들이 갑자기 묻혀가지고 화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화석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격변이 있었는지 압니다. 만약에 요즘 같으면 화석이 생길까요? 요즘은 화석이 그런 다양한 종류의 화석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한 다음에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화석의 보존 방법은 크게 그냥 있는 그대로 네머드나 미라나 호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네머드는 이렇게 이제 추운 땅에서 그 지역이 부어져서 얼었어요. 그러면 얼면은 흙이 그대로 보존되겠죠. 그래서 그 내중에 있다가 이래 비 보면 그 살코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줘가지고 그 같이 개썰매 타고 간데 개썰매 줬더니 개들이 먹었어요. 그 메모들을 배를 쪼개봤더니 코끼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직 삼키지 않은 풀들,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급격한 지구 변동을 말해주죠. 아니 지구 날씨가 서서히 추워졌다 그러면 메모드가 날씨가 왜 점점 추울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에 한 6, 7km씩 하루에 한 4, 5시간만 와도 불과 몇 달 안에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모드들이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서서히 날씨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빙하 시대라 해가지고 지구가 다 얼음을 뒤덮이는 거 아니에요. 빙하 시대라 해도 북위 한 38도, 거기 정도까지만 오는 거죠. 온다는 게 뭐 간단하잖아요. 겨울에 얼음 얼었는 게 여름에 녹지 않으면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날씨 변화입니다. 다음 광충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무들이 있으면 물 속에서 이제 돌 녹은 성분들이 나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광물로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화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결정 작용은 이렇게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 성분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래 화석이 돼요. 어떤 게 이제 몰드와 캐스트는 이거는 용해와 교대는 뭐냐 그러면 여기 조개가 흙 속에 들어가 가지고 화석이 되는 과정을 밟아요. 그러면 그 지하수들이 지나가면서 조개를 다 녹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개에 있던 자리가 빈 구멍이 되겠죠. 조개 모양의 빈 구멍이 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몰드라 그래요. 근데 다른 물이 또 들어와서 그 빈칸을 채우면 조개 모양의 돌이 되겠죠. 사실은 조개하고 전혀 다른 성분인 그걸 우리가 캐스터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화석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석탄이 생기는 것처럼 산화작용에 의해서 화석이 됩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것들이 화산의 보존 방법입니다. 우리가 화석을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 살던 생물들이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존된 거예요. 보존되는 게 시체라든가 발자국이라든가 마치 도장을 찍었는 것처럼 산소막이죠. 그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살던 생물들의 그 흔적, 옛날에 살던 생물이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들, 그거를 우리가 화석이라고. 그럼 이제 화석은 옛날에 살던 생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화석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를 그리스 시대에는 바위 속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게 화석이 됐다. 로마 시대는 그 창세기의 기록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 이탈리아의 그 아피네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해안에서 좀 멀었어요. 근데 아피네 산에서 바다에 사는 조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야 노아의 홍수 때 이 150일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조개가 하루에 요새 실제로 가는 게 한 10m도 안 되는데 그때도 10m 안 갔겠느냐. 그러면 150을 곱하기 그 10m 하면은 한 1km, 2km밖에 안 되잖아. 조개가 그 아피네 산맥이 어느 날 해안선에서 1km나 2km 되면 내가 이해하지만 이거 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아피네 산맥까지 조개가 갔다는 거 이해가 안 돼. 두 번째, 조개가 많이 그까지 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갔겠어. 그러면 자기 껍질이 다 상해야 되고 뭐 부러지고 깨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짱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노아의 홍수, 단일 홍수, 격변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실 노아의 이분은 말하자면 그거죠. 오늘날 지구같이 생각하는 거죠. 지구 전체가 그 커다란 변동 위에서 산이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가는 그런 지구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큐비에라는 분, 아주 이분이 성서적 객관서를 받아들이고 창조주를 받아들이니까 워낙 유명한 과학자가 얘기하니까 당시에 비슷한 생각은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1859년 다인이 종의 기운을 쓰면서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지금 200년도 안 됐습니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성경 기록들을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런 200년 안 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 그 예언이 뭔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생물이 죽으면 잠깐 화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이 가자들이 톰슨 가젤, 가슴 같은 걸 사냥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가자가 그 살코기 일부 뼈를 먹습니다. 가자가 먹다 보니 하이에나하고 자칼이 와서 그 남은 고기 심지어 그 강한 턱으로 골수까지 빼먹습니다. 독수리는 또 그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남은 조각 물고 먹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는 뭐예요? 곤충들이 오는 거예요. 곤충들이 와가지고 힘줄이나 그 연골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톰슨 가젤 한 마리가 사슴이 한 마리 죽었다고 하는 게 흔적도 없어질 때 여기서 양떼와 얼룩말떼가 와서 막 발로 휘젓고 가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박테리아들에 의해서 다 분해되고 말았겠죠. 그러니까 한 마리에 톰슨 가젤이 죽어도 그게 화석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고 그가 몇 달 이내에 다 이렇게 썩어서 먹혀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화석이 있느냐? 그거는 오늘날 같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진화론자들이 배우는 책을 보면 지구상에 화석이 이렇게 많은 것은 대자연의 신비다, 정이다. 그렇게 설명이 돼요. 사실은 오늘날 같은 지구에서 화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석은 지구의 표면의 4분의 3이 화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야외에 가면은 돌멩이마다 다 화석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고 이제 제가 건강해지면 여러분 모시고 화석이 있는 것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석에 대한 공부가, 화석은 생명체인가? 그럼 언제 어떻게 돌 속에 들어갔는가? 그게 어떻게 암석이 되고 얼마나 오래됐나?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자, 근데 요새 새로운 학문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 30년도 안 됐어요. 이 화석 생성론이라는 건데 이제 매장에 관한 법칙이죠. 이제는 생물이 죽어서 화석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을 겪었겠는가? 마치 우리가 한 사람이 의사 앞에 가면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고 어떤 수술을 했고 다 알듯이 우리는 화석을 하나를 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아내는 거, 탐정처럼 찾아내는 거, 그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우표 수집가처럼 화석을 찾으면 이건 이름이 뭐고 뭐 이렇게 그런 데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는 어떤 과정을 갖고서 오늘 화석이 있느냐, 이런 걸 봤더니 화석 생성론을 공부할수록 우리는 지구의 격변을 창조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한 개 한 개 자세한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거예요. 화석에 대한 해석은 자연주의자들이 있고 초자연주의자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유신론자들이고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주의자들은 신이 없으니까 자연 법칙으로만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신이 없고 또 신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은 간섭하지 않는 그런 초자연주의는 아니죠. 하나님은 계시고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분은 뭐 창조, 홍수, 개발 이거 다 배제하죠. 그러나 초자연주의자들은 이 지구를 볼 때 그것도 우리가 집어넣고 모든 우리가 아는 지식을 넣어야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자연주의자들은 생물이 단순한 것에서 하등한 것에서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고등한 걸 그러나 초자연주의자는 아니죠. 이건 일관되고 처음부터 정교하다. 사실 우리가 화석은 그 미생물 해체의 생명이라는 안 죽습니다. 얘들은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죽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죽는 게 진화된 거예요. 죽지 않는 게 진화된 겁니다. 사실은 또 하등 동물은 이 기관들이 간단해요. 하나 가지고 모든 기능 다 합니다. 세포 하나가 생식, 그 다음에 뭐 먹고 배설하고 살아가고 하나가 다 해. 보고 듣고 걷고 다 하나가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동물은 눈은 보고 입은 먹고 또 항문은 배설하고 다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분화된 게 고등한 거예요. 한 개가 다 하는 게 고등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나름이에요. 저는 요새도 여러분 가서 큰 거보다 작은 게 더 비싸잖아요. 그게 여기는 작지만 모든 기능을 다 화석의 해석을 하등하다, 고등하다, 단순하다 이런 것들 다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화석이 그러면 지층이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됐는데 진화론자들은 그 시간 순이라 그러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옛날이고 나중은 현대에 가깝다 그럽니다. 근데 창조론자들은 이 지층에 쌓인 것은 노아 홍수의 그 상황을 말해주는 거지 주로 상황이고 그런 세부적으로 말하면 생태대론이에요. 이제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해안가가 있고 그다음에 뭐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산이 있잖아요. 그 사는 생물들이 다르잖아요. 바다에는 이제 그 조개라든가 고래라든가 이런 게 살고 늪지대에 있는 뭐 개구리 뭐 이래 곤충들이 주로 많이 살고 그다음에 이제 낮은 지대 이런데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대로 이제 묻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일 밑에 나오는 게 뭘까요? 그 바다 밑에 저서 생물들. 그다음에 그 양쪽에서 사는 양서류들 나오고 그다음에는 그 물에서 좀 떨어져 있는 파충류 나오고 이렇게 노즐다 이래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생태대론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순이 아니고 살던 곳에서 서식지에서 서식지 가까운 곳에서 그런 순서다. 그다음에 홍수나 죽게 되면 막 도망가겠죠. 빨리 도망간 놈 천천히 도망해. 멀리 도망간 놈은 기동성이 있는 놈은 멀리 갈 거고. 그러니까 이 지층의 순서는 이런 생태 생태대라든가 서식지라든가 기동성이라든가 또 제일 마지막에는 죽은 다음에 이동하는 게 있잖아요. 죽었다 그대로 있는 게 사람도 죽으면 내 아파트에 살다가 죽으면 산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잖아요. 그거는
사후에 이동한 거잖아요.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지층 속에 묻혀 있는 거는 이런 순서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자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옛날에 거는 밑에 심고 위에 거는 요새에 가까운 거 나중에 묻혔다 이래. 여러분 어떤 게 더 받아들여집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어려운 거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쉬운 거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 하나님 감사합니다.